황동인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서 또래 간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해당 아동들에게 갈등과 상처가 남지 않도록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또 성교육, 이런 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시스템들을 좀 명확히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김경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런 성추행 사건들 보면서 교육 전문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일단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그 기사를 보기 전에는 이 정도의 행위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어요. 네. 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유아들을 관찰하고 함께 지냈었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어른들이 뭔가 더 조심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지금처럼 성에 대해서 쉽게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경고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은 어른들의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또 투영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걸러지지 않은 성문화가 텔레비전 화면이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만화, 유튜브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노골적인 성상품들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까지 그대로 전달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의 성범죄는 물론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연령의 유아들에게서까지 그 문제가 나타난 거지요. 네, 현장에서도 오랫동안 또 계셨고 또 이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계신 전문가신데 이런 아동 간의 성추행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까? 네, 자주는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서울 해바라기 센터의 지난 4월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사례 중에서요. 가해자가 7살 이하인 경우가 18명, 전체 12%를 차지했고요. 네. 가해자가 8살에서 12살 정도가 20명, 13.6%, 그리고 2017년도에는 7세 이하가 가해자인 경우가 12명, 8.3%에서 꾸준히 빈번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2001년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한국 성폭력 위기센터에 신고된 어린이 성폭행 추행 사례에서도 그렇고 10에서 15% 정도는 2000년도부터 꾸준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5살 내외 정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처 어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진단 또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일단 성인의 어떤 성범죄하고는 조금 다른 게요. 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누구랑 친해지고 싶을 때, 아이들이 친밀감을 갖고 싶을 때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가족이나 부모하고 친밀하게 지내야 될 시기들,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면서 아이들이 친밀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음란물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자극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는 그런 모방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성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의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가 발생하지만 유아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성인들의 역할, 그들하고의 관계, 또 그들이 얼만큼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지 이런 문제가 더 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 행동의 어떤 중요성이랄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쉽게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냉수도 못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 성적인 어떤 욕구가 발달 단계상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따라한다라는 것, 더군다나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는 차마 이런 행동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면서 네네.
봤었거든요. 이거는 보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노출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동 발달 과정에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시기가 이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살에서 6살 정도에 성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서 뭐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그다음에 여자친구들하고 뭐 결혼식 소꿉놀이라던가 네.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단순히 아이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고요. 문제는 이제 3에서 5세에는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열망이 조금 높아지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춘기 만 12세 이상에서 생기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성적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정상 발달의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은 문제 행동이라던가 비정상적인 행동, 그래서 성인의 어떤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약간 병리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 피해자의 유아도 물론이고 가해를 했던 유아도 치료 대상, 얼른 우리가 아이를 치료하고 네. 세심하게 돌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일이 뭐 종종은 자주는 아니지만 뭐 10% 내외로 발생할 개연성도 있고 있어 왔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이걸 너무나 감추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어른들이 풀어내는가 이게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 그리고 주변 뭐 어린이집이랄지 관계 당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교수님? 예, 일단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대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일단 피해를 입은 아이, 그다음에 가해를 한 아이 모두 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고요. 네. 이 아이들이 차츰 커가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뭔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인의 일단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성교육의 내용이요. 성인들이 우리에게 뭔가 가해를 했을 때 내 몸이 소중해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영복 입은 몸을 보여주면서 이 수영복 안에 있는 신체 부위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나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 이곳에 손을 댔을 때는 하지 마세요. 내 몸은 소중해요. 이 정도로 저희가 교육을 했었는데요. 네. 유아들 간의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가족부고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일단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아동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앞으로는 아동끼리도 서로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담은 이런 교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내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 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주셨다 하더라도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서 클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행동들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을 지내시면서 아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빴거나 내가 조금 힘들었거나 하는 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성교육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성교육보다는 부모님과 아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일이라도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마트폰에 또 그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순간순간 접하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매뉴얼도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또 가장 어린이들과 가까이 있는 교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찰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정말 중요하죠. 지금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이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6세라고 하면 4세 아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다른 아이들하고 놀이라는 과정에 어린이집에서도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런 노출이라던가 부모님과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하셔야 되시고 또 어린이집이라던가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때 서로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행동이 해서는 안 될 거라면은 굉장히 빠르게 아이들에게 개입을 하셔야 되시고요. 저도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만 4세, 5세 아이들이 사실은 자유행위를 조금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말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는 손으로 노는 놀이, 뭐 블록놀이라던가 차륵놀이라던가 물회놀이라던가 손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아이들은 관심이 조금 더 외부의 어떤 긍정적인 활동으로 변화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앞으로는 아이들의 행동, 손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네. 그런 어떤 교육자의 노력도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매서운